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onpivo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가로로 길게 만들어져 있었던 데이터들을 세로로 긴 모양의 데이터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한국이라고 하는 행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개의 행이 생기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한 개의 행밖에 없었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의 행이 생기게 됩니다. 행이 많아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35개밖에 없는 그런 테이블이었는데 지금은 175개의 행을 갖는 테이블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셀렉트를 하는 그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얘를 뷰로 만들어 두면 우리가 셀렉트 문장들을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크리에이트 뷰를 해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 문장을 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어, 여기는 주석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석으로 on pivot 내용을 뷰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view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뷰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전 뷰라는 뜻으로 V를 붙일 거고요. work times 세로로 길다라는 의미로 long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long자는 안 붙여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내용은 create view as를 쓴다 그랬죠. as를 쓰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 우리가 썼던 SQL 문장 있죠.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셀렉트한 내용을 as 뷰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음. 자, 그러면 실행해 볼까요? 자, 뷰가 생성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로그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는 이렇게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왼쪽에 접속 패널 있고요. 접속 패널에 뷰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이게 만들어진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용 볼까요? country, year, average work time 이렇게 되어 있고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가 있죠. 마치 테이블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뷰의 이름은 우리가 테이블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모든 연도를 다 통틀어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찾아라. 이건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4번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모든 모든 연도를 통틀어서 가장 긴 근로 시간은 가장 긴 근로 시간은 select 모든 컬럼 from view work times long 조건식 컬럼 이름이 뭐가 됐냐면 average work time이죠. 같다. 최대값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최대값을 찾는 문장은 무엇의 최대값을 찾는 거냐면 select 최대값 average work time이라고 하는 컬럼의 최대값. 무슨 테이블에서? 여기서는 뷰죠. work times long에서. 안쪽에 있는 서브 쿼리만 먼저 해보시면은요. 안쪽에 있는 서브 쿼리만 먼저 해보시면
2148이라고 하는 시간이 최대값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2148과 같은 거를 찾아보면 두 개의 연도가 있어요. 어, 2017년도에 멕시코도 근로자 1인당 그 연평균 근로시간이 2148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멕시코도 그 마찬가지로 연평균 근로시간이 2148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긴 근로시간이 몇 년도에 어느 나라냐? 이거는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2017년도에 멕시코와 2018년도에 멕시코가 둘 다 가장 긴 근로시간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은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이해 되셨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연도와 그 이렇게 하면 그 서브컬 저기 전체 셀렉트 문장이 간단해지죠. 뷰를 만들고 나면 이 뷰의 테이블의 모양이 가로로 긴 모양이냐 세로로 긴 모양이냐에 따라서 셀렉트하는 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셀렉트가 훨씬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세로로 긴 게 셀렉트하기가 쉽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시각화를 한다거나 차트를 그린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가로로 긴 모양들이 차트를 그리기가 더 쉬운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또 뭐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찾겠다 이런 경우에는 세로로 길게 만들어진 테이블이 유용할 수가 있어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똑같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있더라도 사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똑같은 거죠. 그거를 컬럼을 5개짜리로 만들 거냐 아니면 음, 지금 뷰처럼 컬럼 1개짜리로 만들 거냐 이런 차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은 어, 똑같은 거죠. 똑같은 숫자들이 그 배치되는 모양만 다른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배치가 되어져 있느냐, 가로로 배치가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은 세로로 배치가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셀렉트 문장이 달라질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셀렉트가 편리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셀렉트가 편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봇이나 언피봇이 필요한 경우가 이런 경우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피봇과 언피봇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문제예요. 어, 가장 긴 근로시간. 그 다음에 각각의 연도에서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들. 자, 이 5번. 사실은 이 5번이 이거 먼저 해버렸군요. 여기에서. 그쵸? 어, 이게 5번이었군요. 이게 5번이었군요. 제가 2014년도에서 가장 그 연평균 근로시간이 긴 나라, 2015년도에서 연평균 근로시간이 제일 긴 나라, 2016년도에서 연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찾았죠. 그죠? 하나 이렇게 찾아서 얘네들을 하나로 모아서 보여주지는 못했죠. 그쵸? 하나로 모아서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피봇을 한 내용이 있으면, 언피봇을 한 내용이 있으면 그 5번에서 했었던 각각의 연도에서 연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라고 하는 것도 어, 그 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5번 문제로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5번 문제가 각각의 연도에서 그 연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음.
연도별로, 연도별로 연평균 근로시간의 최대값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자, 무슨 얘기냐면, select from view work times long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자, 이거를 그룹을 묶어요. 무엇으로? 연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연도별로. 그러면 우리는 연도를 가져올 수가 있죠. 그리고 뭘 가져올 수가 있냐면 average work time의 최대값을 셀렉트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것만 볼까요? 2014년도의 최대값은 2134, 2015년도의 최대값은 2140, 2016의 최대값은 2146, 2017의 최대값은 2148, 2018년도의 최대값도 2148. 이렇게 각각의 연도마다, 연도별로 최대값을 찾을 수가 있었죠. 그죠? 다중행, 다중 컬럼, 서브 쿼리를 이용하면. 자, 이걸 이용해서요. 다중행, 다중열, 다중 컬럼, 컬럼, 서브 쿼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from, we, work, times, long에서 조건식. 조건식은 우리 뭐하고 뭐 비교하면 돼요? 이어는 Y2014랑 같고, 그 다음에 워크타임은 2134랑 같은 거. 또는 연도는 Y20155와 같고, 그 다음에 연평균 근로시간은 2140시간이랑 같은 거.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이 두 개란 말이에요. 이어라고 하는 컬럼과 AVG, 워크, 타임, 워크, 타임 이렇게 했죠. 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뭐랑 같은 거? 서브 쿼리에 있는 거랑 같은 거. 서브 쿼리 내용이 이거죠. 인 안쪽에 써야 될 서브 쿼리는 위쪽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거예요. select year와 max, average, work, time을 찾자. 어디에서? 뷰에서. 그리고 group by year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각각의 연도에서 평균, 연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들의 이름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연도에서 멕시코가 다 1등이라고 그랬죠. 모든 연도에서 멕시코가 다 연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죠. 그거를 한 번에 정리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각각의 연도에서, 그죠? 각각의 연도에서 연평균 근로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 뭐만 바꿔주면 돼요? 맥스 대신에 민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를 그쵸? 셀렉트 모든 컬럼을 가져올 거예요. 어디에서? 뷰에서. 뷰, 워크, 타임즈, 롱에서. 조건식이 있어요. 연도하고 연평균 근로 시간을 비교할 거예요. 근데 연도와 연평균 근로 시간은요, 셀렉트를 할 거예요. 연도를 셀렉트 할 거고요. 근로 시간은 최소값으로 찾을 거예요. 연평균 근로 시간. 어디에서? from 어, 뷰에서. work times long에서. 그룹을 묶을 거죠. 연도별로. 자, 일단 요 안쪽만 보면 제가 그룹 바이죠. 죄송합니다. 그룹 바이. 안쪽에 있는 서브 쿼리만 먼저 실행을 해봤습니다.
요거 안쪽에는 서브 쿼리만 실행한 내용이에요. 안쪽에는 서브 쿼리만 실행한 내용인데 2014년도에서 근로시간의 최소값은 1367시간. 2015년도에서 근로시간의 최소값은 1370시간. 2016년도에서 근로시간 최소값은 1363시간. 마찬가지로 17년, 18년에는 1460시간과 1363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뷰에서 2014년도에는 이런 시간에 나라가 어디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 2015년도에는 1370시간이 되는 나라가 어딘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웨어절이죠. 그래서 전체를 하시면 독일이군요. 매년 2014년도에도 독일이 가장 근로시간이 짧았고 2018년도에도 독일이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되셨을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우리 그 첫 번째 문제가 첫 번째 문제는 한국이었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문제였나요? 아, 두 번째 문제가 2018년도에 한국 연평균 근로시간보다 긴 국가들 찾으라고 했죠. 그죠? 자, 이것도 요 뷰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어, 이거는 참고로 2018년에 한국 연평균 근로 시간보다 긴, 긴 나라들을 찾자. 2014년도에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길었는지, 2015년도에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길었는지, 멕시코밖에 없었죠. 그죠? 자, 이거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컬럼, from, 뷰에서, work, times, long이라고 하는 뷰에서 where. 이제는 그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게 컬럼 하나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average work time이라고 하는 근로시간이 컬럼이 있는데 얘가 길다. 뭐보다 크다?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의 언제? 2018년도. 여기죠. 여기는 어떻게 찾을까요? select average work time을 찾으면 되는데 어디에서 work times long에서 where 조건 이제 두 개 주시면 돼요. country는 한국 and 그리고 year는 y 2018 이렇게. 아마 1993시간 아니었나요? 1993시간?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요거 실행해 보시면. 잠깐만요. select average work time from 그렇구나. 대소문자. 대소문자.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비교하실 때 이거 비교하실 때 대문자로 비교하셔야 돼요. 대소문자 소문자로 쓰시면 같은 행 안 나옵니다. 그죠? 2018년도의 한국은요. 1993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코드만 실행을 해보시면 이게 1993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뷰에서, 그죠? 뷰에서 평균 근로시간만 선택하겠다. 조건은 우리나라의 2018년도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주의하실 거, 아까 저도 실수했었는데 여기 소문자 Y 쓰시면 안 돼요.
테이블에 들어가는 거는 대문자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죠? 대소문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993시간. 그래서 서브 쿼리는 1993이라고 하는 숫자고요. 전체 쿼리의 구조는 뷰에서 뷰에서 근로 시간이 1993보다 큰 모든 값들을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값들을 다 찾아봤더니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한국이 1993시간보다 컸었고,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멕시코가 역시 마찬가지로 1993시간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 위에서 우리가 찾았던 결과하고 똑같죠? 그렇죠? 위에서 우리가 찾았던 결과랑 똑같습니다. 어떠세요? 자, 잘 되세요? 추가로 문제 두 개만 더 드리고 저희 점심시간 가질까요? 각각, 각각의 연도에서, 각각의 연도에서 연평균 근로 시간, 내림차순이라고 할게요. 긴 시간부터고요. 내림차순 순위 1위부터 3위까지. 1등, 1등부터 3등까지를 5등까지로 할까요? 1등부터 5등까지를 출력해 보세요. 반대로, 사실 이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각각의 연도에서 오름 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근로 시간이 긴 나라들이란 뜻인 거고요. 어, 얘는 얘는 뭐예요? 근로 시간이 짧은 나라들이란 뜻이죠. 근로 시간이 짧은 나라. 그러니까 워라밸이 나쁜 나라 1위부터 5위까지, 워라밸이 좋은 나라 1위부터 5위까지. 근데 이게 각각의 연도에서 해야 돼요. 2014년도에도 1위부터 5위까지, 2015년도에서도 1위부터 5위까지, 2016년도에서도 1위부터 5위까지 이런 거를 다 찾는 거예요. 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랭크 함수 쓰셔야 될 거예요. 이 경우. 이거 간단하게 연도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도별. 연도별.
같이 해볼게요. 어, 뷰에서요. 뷰의 이름은 W work times long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뷰에서 일단 얘를 VW라고 할까요? 약자, 별명으로. 그러면 VW.all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뷰에 있는 내용들 그냥 그대로 출력이에요. 그쵸? 자, 여기다가 랭크를 주실 수가 있으세요. 아, 랭크. 함수 이름은 랭크입니다. 랭크는 윈도우 함수라 그래서 오버라고 하는 걸 같이 사용을 합니다. 오버를 같이 사용하고요. 사용하실 때 각각의 연도에서 연도별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버 안에서 파티션 바이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파티션 바이. 연도니까 컬럼 이름이 뭐예요? 이어죠, 이어. 그죠? 그리고 어 그쵸. 그 다음에 오더 바이. 그 다음은 순위예요, 순위. 파티션 바이 다음이 순위인데 우리는 어디로 무엇으로 정렬을 할 건가요? 근로 시간으로 정렬을 할 거죠. 근로 시간으로 정렬을 할 거기 때문에 AVG work tim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내림차순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큰 게 먼저, 숫자가 작은 게 나중에. 자, 이거 여기를 as 제가 랭킹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 표현식이 너무 길잖아요. 표현식 그대로 컬럼에 있는 건 안 좋으니까 이거를 랭킹이라고 별명을 줬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결과 나오죠.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요. 2014년도에 근로시간이 긴 순서대로 1위부터 5위까지는 멕시코, 한국,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순서는 뜻이에요. 점점 작아지고 있죠. 맞아요? 그죠? 그러면 2014년도에 35개 국가가 끝나고 나면 36번부터는 2015년도가 나올 거예요. 여기 순위가 다시 1등부터 바뀌죠. 2015년도에 근로시간이 긴 순서대로 1등부터 5등까지는 멕시코, 한국,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순서예요. 이해되십니까? 음. 그럼 이렇게 해서 또 35개 행이 지나가면은요. 그 다음에 71번부터겠죠? 여기서부터가 2016년. 2016년도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내림차순 1등부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멕시코, 한국,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순서가 바뀌지 않는 것 같네요. 그죠? 네.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1등부터 35등까지를 다 출력하려는 게 아니라 1등부터 5등까지만 연도별로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뷰로 만들어 버립니다. with t as 바로 요거 전체를 이렇게 괄호로 묶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었던 문장을 이렇게 결과가 나온 문장을 이렇게 괄호 안에 서브 커리로 집어넣고요. with 구문을 사용해서 t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떻게만 하시면 되냐면 select from t에서 where t에는 컬럼 이름이 무슨 컬럼이 있어요? ranking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잖아요. 랭킹이 작거나 같다? 오.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럼 2014년도에 1등부터 5등까지만 딱 표시가 되고요. 2015년도에도 1등부터 5등까지만, 그다음 2016년도에도 1등부터 5등까지만. 멕시코, 한국,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멕시코, 한국, 그리스, 칠레, 이스라엘 항상 요 순서입니다. 매년. 되셨습니까? 그럼 아래쪽에 있는 문제는 첫 번째가 되셨으면 아래쪽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바뀔 게 어디만 바뀌면 되나요? 여기 DSC 대신에 ASC 또는 생략하시면 되죠. 그것만 바뀌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에서
위쪽이랑 똑같은 문장에서요.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것만 빼버리시면 돼요.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것만 빼버리면. 자, 안쪽에 있는 서브커리만 먼저 볼까요? 안쪽에 있는 서브커리만 먼저 보시면은요. 음, 이번에는 순위가 1, 2, 3, 4, 5, 6, 7, 8, 9, 10 순위가 어떻게 매겨졌냐면 2014년도들 중에서 그죠? 2014년도 중에서 연평균 근로시간 보세요. 1367, 1414, 1426, 1427 점점 커지고 있죠. 이런 순서가 오름차순. 그러니까 짧은 순서부터 긴 순서로 오름차순. 순서는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거의 대부분 북유럽 나라들이군요. 독일만 유럽이고, 그 다음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뭐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저쪽 북유럽 쪽의 나라들이죠. 아무래도 그쪽이 복지라든가 아니면 워라밸 같은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T라고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등부터 T가 1등부터 5등까지 그래서 아래 셀렉트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2014년도에는 독일부터 시작해서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순서였었고요. 2015년도도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와 네덜란드가 순서가 살짝 바뀌었네요. 그죠? 2014년하고 2015년에는 네덜란드하고 노르웨이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고요. 근데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고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사- 어, 근무 시간 짧은 것도 거의 순서가 바뀌지 않는군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OECD 국가들의 삶의 질을 평균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삶의 질을 한번 저희가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로로 긴 데이터들을 처리하기가,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생긴 테이블이 그 처리하기가, 셀렉트를 하기가 편리한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세로로 긴 데이터들이 우리가 셀렉트를 하기에 더 편리한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피봇과 언피봇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